안녕하세요. HLB는 증선이만 열리고 있지 검찰 고발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검찰 고발이 되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질문 주신 시청자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고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LB는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고 삼성은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참여연대는 4년간 무려 5번이나 삼성그룹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이재용이 미워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합병을 그대로 따라하는 기업들이 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발한 것이라는 논리죠. 내 맘 알지? 너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고발은 할 거야. 이런 느낌이죠. 정리하겠습니다. LB는 왜 고발이 안 되어 있냐? 고발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려면 고소나 고발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검찰에서 수상하다 생각이 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랑 비슷한 게 고소라는 게 있는데요. 고소는 피해자와 같은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고소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피해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한 겁니다.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을 고발한 것처럼 수사기관이 고발 사실을 접수하게 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보는 구속과 불구속, 기소와 불기소, 재판 등의 절차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검찰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그룹이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수사가 개시되었죠.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검찰에서는 언론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모든 수사가 이렇게 발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삼성은 삼성이니만큼 이렇게 언론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검찰에 기소가 되고 맙니다. 사건 처리 절차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지막에 불기소와 기소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은 저기에서 기소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봐주는 건데 기소된 거니까 봐주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고발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고발을 한 건데요. 고발하는 사람은 전체 증거를 전부 입수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죠. 의심이 되니까 고발을 한 겁니다. 물론 참여연대는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뒤에 살펴볼 건데요.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총수 일가에 대한 불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들기에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고발인에게 사건 처분 결과를 알려줍니다. 문자로 알려주는데요. 참여연대의 이지우 간사가 검찰청으로부터 오전 11시에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다는 문자였죠. 참여연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천하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되게 만들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보면요. 당연히 됐어야 하는 일이라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또 험난한 길이 열리겠구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참여연대는 나를 고발해서 이런 곤혹을 치르게 한 장본인이니까 일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총대를 매는 셈이죠. 이제 삼성과 참여연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맞는 말입니다. 물과 기름이 되어버렸죠. 고발한 참여연대도 혹시나 삼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닐까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삼성은 삼성대로 힘든 시기고요. 문자는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피의자 이땡땡, 이렇게 말이죠. 참여연대의 이 간사는 삼성증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에서 월급을 받았던 사람인데 삼성을 고발했습니다. 한때 직원이었다 해도 영원히 회사의 편이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인생 무상이죠. 고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사건 닮은 꼴에 합병을 하는 중견기업들의 리스트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고발하려고 하나 봅니다. 조그만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리한 합병을 진행하는 패턴이 말이죠. 남을 고발하는 건 적을 만드는 일이라 사실 고발인도 부담감이 클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재용이 미워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깨끗해지려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죄가 안 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수 있는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삼성그룹을 고발하게 되었는가 보니까 회계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소 3명의 회계사들과 작업을 해서 금감원에는 특별 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 이 간사 인터뷰에는 좀 더 세밀한 내용들도 접할 수 있는데요. 삼성그룹에서 제일모직의 2대 주주인 KCC에게 경제이익을 약속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수 있게 대가를 주고 동의해달라는 것이었겠죠. 또 삼성증권을 통해서 제일모직의 자사주를 매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사가 삼성증권 출신이라서 좀 더 설명해 주는데요. PB들을 동원해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다면 이건 직접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답니다. 삼성은 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네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련 내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는 내용이죠. 2018년도에 추가 고발을 하게 된 건데요. 2016년도에 고발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하의 삼성이니까 검찰에서도 상황 파악을 좀 해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수사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던 걸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2년을 기다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자 추가로 고발한 겁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도 추가 고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전부 고발한 것이죠. 참여연대 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왜 추가 고발했는지 보면요. 2016년 6월 16일에 삼성그룹을 배임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이 확인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건가 아닌가 하면서 추가 고발을 또 해본 것이죠. 이때까지는 삼성의 디펜스가 잘 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에서도 주저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격하니까 삼성도 조금씩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무슨 내용인가 보면요. 2014년에는 85,000원이던 공시지가가 최대 40만원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시지가 조작 아니냐 의혹이 생긴 것이죠. 에버랜드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도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분명 고발은 했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는 의뢰가 들어갔는데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은 없었다는 것이죠. 참여연대가 의심하는 건 결국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띄웠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23%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띄우고 삼바의 가치를 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가 낮아져야 하는 삼성물산의 사업 실적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닉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축소했느냐? 삼성물산이 담당하던 공사 사업을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이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벌어야 할 돈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신 벌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건설업 업종지수는 28.7%로 상승했으나 삼성물산은 실적이 별로 없다 보니 주가가 오히려 8.9% 하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합병 전 2015년 상반기에는 신규 주택을 300여 가구만을 공급하고 합병 승인 이후 하반기에는 서울 아파트 1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합병 비율에 따르면 삼성물산 1주는 제일모직 0.35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가치를 조정한 게 아니라면 이제 매매 기준은 1대 0.35를 기준으로 매매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상하게도 합병 비율보다 주가가 상승한 삼성물산은 매도하지 않고 매수하고 제일모직은 매수하지 않고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삼성물산은 합병 당시에도 이미 저평가 수준이었고 제일모직은 고평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가격이 올라도 상당한 저평가라서 매수하고 제일모직은 가격이 내려도 상당한 고평가라서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수상했던 건 합병 전에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2015년 3월 26일에는 11.4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5월 22일에는 9.54%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동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 전에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일부러 매도하고 합병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게 되죠. 세 줄 요약입니다. HLB는 증선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그룹은 참여연대가 검찰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HLB는 검찰 수사가 아니고 삼성그룹은 검찰 수사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HLB는 증선위 의결에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검찰 고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